세력들이 먼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공모 시장이 아니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지금은 3,000원인데 추후에는 10,000원, 20,000원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상장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장주에 진입을 하실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과가 나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려면 어느 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리버사이드 파트너스의 이세훈 이사님 모시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여러 관점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회사 내에서 주로 담당하시는 분야가 IPO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IPO 및 포스트 IPO, IPO는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한다 하면 또 그 이후에 상장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플레이할까에 대해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을 같이 제가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 위주로 많이 분석도 하시고 공부도 네, 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반 투자자분들에서 워낙 섹시한 종목들도 많고 지금 최근에 흘러가는 테마군에서도 뭔가 플로우도 맞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하잖아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네. 테마 타가지고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 그 첫날에는 뜨거웠다가 그 이후에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손실은 또 온전히 일반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보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드리면 여러분들도 손실을 안 보고 뭔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기업이 신규 상장하는 과정에 앞서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신규 상장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투자 라운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뭐 클 순 없죠. 다 처음부터는 스타트업이었고 거기서 중소기업을 거쳐가지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까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하는 투자를 흔히 이제 시드 투자라고 해요. 그 시드 투자를 거쳐서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시리즈 A, 그 이후에 시리즈 B, 시리즈 C, 그 다음에 뭐 바로 IPO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프리 IPO에서 한 번 더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각 라운드별로 세력들이 먼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공모 시장이 아니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지금은 3,000원인데 추후에는 10,000원, 20,000원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신규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바로 시장에 나왔을 때 전부 다 이 물량을 다 매도한다고 하면 상장일 당일날 매도 물량도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공모 목표가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뭐 보호 예수라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락업을 걸자라고 이제 논의를 해요. 핫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한 달 정도 있어도 주가 별로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도 많은데, 네. 생각보다 우리가 초창기에 투자를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주가 아래로 꼬라박는 거는, 꼬라박는다는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네. 꼬라박는 거는 금세일 것 같아가지고 한 달 못 버텨. 그냥 락업 못하고 그냥 상장한 당일날 도망칠 거야 하는 세력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이제 세력들도 도망치려는 그 한 달도 락업 못 건다는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도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래가지고 흔히 뭐 종목 이름도 모르고 저런 애가 상장했어? 관심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막 최근에 유로메카라든지 뭐 인기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 많잖아요. 네네. 뭐 WCP, 뭐 2차 전지 분리막부터 해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 반응도 뜨거웠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개미들 입장에서도 얘네들 하는 사업 아이템이 로봇이야, 2차 전지야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일찍부터 이거 뜨기 전에 사야겠다 선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일찍부터 신규 상장주를 사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런 핫한 종목일수록 세력들이 한 달 정도의 락업을 거는데 그 락업이 풀리는 순간부터 폭탄 매물이 나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 가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폭탄 매물을 피하면서 나의 그 시장에서의 뭔가 손실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은 저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을 어찌됐든 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청약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약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참여하기 전에 애초에 세력들은 그 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에 미리 다 모아놨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2~3배를 싸게 갖고 있으니까 상장한 이후에 거의 50%가 떨어져도 얘네들은 엑시트할 때가 이제 매도해서 드디어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나갈 때 그때도 여전히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가다 보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호가도 받쳐주지 않고 갑자기 한 번에 10% 이상의 음봉이 떠버리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뭔가 종목 자체가 바뀌어버린 느낌? 네. 그러니까 사실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세력이 대규모 물량을 매도로 던지고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아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온전히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이랑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주의해야 될까에 대해서 2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이제 레이저 셀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레이저 셀 같은 경우에도 공모 과정부터 상장 당일까지 엄청 핫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공모주로 청약받아서 갖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뒤늦게 이런 종목이 있어? 레이저로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섹시하네? 하고 나서 음봉만 보고 또는 그 이후에 또 음봉이 2개가 나왔었잖아요. 이것만 보고 와 충분히 많이 내려갔다.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모가가 16,000원인데 16,000원보다 더 떨어진 12,000원, 14,000원 정도에 형성돼 있으면 희망 공모가가 14,000원 정도로 형성됐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아래야? 근데 지금 다음 것까지 보시면 3개월 확약 비중이 20%가 돼 있어요. 이 화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할 때 확약을 넣으면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확약이라는 게 이 기간 동안 안 판다라는 약속이죠. 거의 아까 말했던 락업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안 팔겠다고 한 비중이 20%나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종목이 좋다고 본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거 기관 투자자 애들도 지금 16,000원에 물려있는데 걔네들은 3개월 동안 20%의 물량이나 강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네 라는 생각과 함께 아까 보셨던 그러면 지금 그거보다 12,000원 정도면 내가 기관보다 훨씬 더 싸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는 생각에 이거 기회다. 어떻게든 기관 애들 물려있으니까 얘네 탈출하려고 뉴스든 뭐든 좋은 기사 띄우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도 있어요. 네, 과거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똑같이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솔직히 16,000원? 17,000원? 근데 기관들이니까 기관들 16,000원에 갖고 있는데 설마 이거 본탈 하겠어? 라는 생각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정고 한번 넘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12,000원, 4,000원 했던 게 7,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의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아까 3개월 확약했던 20%의 기관 물량은 얘네들은 어떡하나 손실 엄청 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이 레이저 셀이라는 기업 자체가 시총이 1,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1,000억 정도 안 되는
기업의 뭐 20% 물량을 갖고 있다 한들 전체 펀드의 비중에 비하면 엄청 작은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기관들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30% 마이너스 20% 돼 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 그냥 바로 잘라버려.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바로 잘라버려 하는 순간 이 물량도 폭탄으로 쏟아져서 온전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20% 락업 물량 생각보다 크니까 어떻게든 얘네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작디 작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속게 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기관이 많이 락업된 물량을 갖고 있다고 한들 요거에 현혹돼서 사시면 그 끝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 예. 폭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아까 그 세력들이 갖고 있던 뭐 한 달이든 3개월 락업이든 또는 이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으로 물량 더 많이 받으려고 약간 딜을 건 건데 얘네들이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전체 비중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뭐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현혹되시지 않는 게 사실 그 포스트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속지 않고 세력들의 이제 락업 물량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야 폭탄 매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크게 당합니다. 과거의 저처럼. 지금은 안 당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확실히 이게 주식이라는 게 손실을 보고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네. 물려 있어야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가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었고 네. 사실 저는 저희 이제 뭐 업계에 수많은 잘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손절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손절들을 통해서 안 되는 한 가지들을 지어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잃지만 않아도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 잃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면 돈을 잃는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이 신규 상장주 투자에 관해서도 이런 락업 물량들 또는 이제 기존의 의무 보유 확약으로 기관이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손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 평단도 거의 5,000원 부근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장할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선뜻 이게 기업이 들어가도 되나? 또 바이오인데?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도장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도 도장 찍기 전까지도 갑자기 이거 안 되겠어. 너 해서 계약이 파토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상장했던 샤페론인데 뭐 공모 받으신 분들은 대박 나긴 했죠. 바로 당일날 10,000원까지도 갔으니까 5,000원에 받아서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공모가 5,000원인 게 10,000원 가더니 생각보다 끼도 있고 탈모도 치료한다 그러고 갑자기 뉴스에서 약 파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차트 모양은 뭔가 수급도 괜찮고 잘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갑자기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한다 그러고 근데 그때가 이제 일동패밀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뭐 맨날 우려먹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같이 엮이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우뚝 설 것 같은 모습을 최근 빨간 양봉 2개에서 보여줘요. 하지만 바로 그 빨간 양봉 다음 날이 세력들의 락업이 풀리는 날이었어요. 이때 저도 한번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바로 호가 물량부터 봤었는데 진짜로 받쳐주는 호가 물량 없이 한 번에 그냥 마이너스 3%, 4%가 바로 쭉쭉 빠져버리면서 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지는 거에서 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도 평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고 어떻게든 락업 이후에 탈출하는 것만을 우선적으로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이렇게 다 나가진 않고 네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두어서 조금씩 탈출을 해버릴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모가가 아까 상초 종목과는 달리 하단 미달에서 형성되어 있었고 보인들의 자금을 얼른 회수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한 달이란 락업 기간이 지나자마자 최근 뭐 주가 흐름만 봐도 굉장히 살벌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온전히 지금 개미들만 얘네 탈모 치료한데 테마도 엮여 코로나도 엮여 하면서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락업 물량을 확인 안 하면, 락업 일정이 언제 풀린지에 대한 확인을 안 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어서 이거에 대한 이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보면 대부분의 이제 세력들, 흔히들 뭐 IPO에서는 세력이 V씨긴 합니다. 이 사람들의 또 거의 1-2개월 락업이 돼 있죠. 근데 해제일이 되자마자 다 이제 엑시트 매도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추후에는 얘네들이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뭔가 성과를 낸다면 그때는 또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소화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샤페론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보통 한 달 정도 락업을 건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종목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먼저 들어가신 순간 보통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세력들의 락업이 언제까지인지, 그게 언제 풀리는지,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됐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을 생각하셔야 피해 보지 않고 이제 나중에 좋은 퍼포먼스로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때 뭐 락업 물량 풀린 다음 나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어느 정도의 시점이 돼서 다시 보니 뭐 괜찮다. 그리고 뭔가 지금 시대적 정책적 흐름과 맞다 하면 돌아오니까, 세력과의 반대되는 이제 매도 타점이 아니라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력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세력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서 함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앞으로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뒤통수 빡 쳐서 때리면 그거 너무 아프잖아요. 진짜 그 기분이죠. 네, 그래서 내가 맞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맞는 건지 이유를, 명분을 모르고 맞으면 그게 제일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신규 상장주에 좀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로서도 사실 처음에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규 상장주 공략해보겠다 하다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진짜 0분도 모르는 채 당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야, 내가 이때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깨달았지만, 반대로 그럼 반대로는 이런 물량이 풀리고는 내가 공략해도 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다가 만들어낸 기법이 또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3개월, 6개월 보유해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기관들, 세력들의 물량이 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물량이 빠지고 나면은 오히려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3개월, 6개월 보유해수 물량이 크게 빠지면서 음봉으로 두드려 맞은 다음에 차트상 쌍바닥이 좀 그려지고 나서 공략을 해보면 단계적으로 5%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확률 높게.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기법은 좀 대형주, 시총이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잘 먹혔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형주가 시총 큰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내가 공략하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편한 분위기 속으로 또 다양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그래도 연말이니까 내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방송 경험이 없이 나와가지고 두서 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급격하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